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제가 뭐 어떻게 여기까지 뭐 오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을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에 관련된 거 설명하고 이러는 것보다 좀 이런 얘기를 듣는 거를 좀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학사랑 석사를 마치고 대전에서 쭉 공부를 하다가 분당으로 올라와서 회사를 좀 다니게 된 케이스고요. 학부 때는 기계과였어요, 제가.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유치역학, 연력학, 고체역학 이런 거를 거의 4년 동안 공부했죠. PID 제어 뭐 이런 거 좀 배우고 그런 공부를 좀 했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기계공학과였을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코딩하는 과목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코딩을 아예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학년 때 파이썬으로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 강의를 한번 듣고서 완전 그때 멘붕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쪽은 내 적성이랑 안 맞는가 보다 이러고서는 바로 전산 관련된 과목은 시간표에서 다 빼버리고 아예 그냥 기획과 쪽 전공 과목으로 다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획과 과목만 들어도 근데 그 중에서도 코딩을 아예 피할 수는 없어요. 어떤 과목은 뭐 홈워크로 뭐 매틀랩 이런 거 써가지고 시뮬레이션 이런 거 구현해가지고 알아 하는 홈워크도 있었고 어떤 거는 이제 랩뷰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도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계측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와서 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뭐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툴 같은 거를 쓰더라도 어쨌든 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편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부터 이제 코딩을 되게 좋아하고 이랬던 케이스는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기계공학과 졸업하고 석사 역시도 기계공학과로 갔어요. 그때 어느 연구실을 가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제가 그래도 평소에 제어나 이런 쪽에 그래도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봇 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러고서는 로봇을 하는 연구실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이제 컨택했던 그 연구실 결과적으로 제가 석사를 했던 그 연구실이 총 3개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봇의 가장 기본인 하드웨어 설계. 두 번째 그룹은 그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센서들, 그러니까 햅틱 센서나 뭐 그런 센서류들을 좀 하는 그룹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로봇에 들어가는 지금 보면 인공지능이죠. 그때는 이제 휴먼 로봇 인터랙션 관련된 알고리즘이었는데 그런 걸 연구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 당연히 이제 설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연구실에 되게 코딩을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연구실 사람들도 되게 도움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이 배우는 그런 선배 한 명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분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뭐 셀을 깎고 나사 조이고 있고 하루 종일 3D 그 캐드 같은 거 돌려가지고 뭐 모델링만 하고 있고 뭐 필렛을 뭐 몇을 주니 뭐 가공을 맡겼는데 뭐 공차가 안 맞아가지고 뭐가 안 들어가니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은 딱 노트북 하나 딸랑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딱 되게 멋있는 느낌의 그 당시에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느낌의 그런 코드를 막 쓰고 그렇게 작성한 코드들을 이제 연구실 사람들이 다 같이 쓰고 그러니까 되게 그냥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제가 코딩을 하는데 되게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베이스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연구실 들어갈 때 신입생들 교육 중에 하나로 테트리스 프로그램 짜는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뭐 어떻게 짜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 인터넷에 그냥 무작정 테트리스 C++로 짜는 방법 검색을 해가지고 보니까 소스 코드가 있더라고요. 테트리스 다 CPP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받긴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서 결국 못 돌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테트리스 다 CPP 파일 하나 가지고 뭘 했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 그래도 코딩하는 게 되게 저는 스트레스는 받았지만은 되게 재밌긴 했어요. 잘 몰라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지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코딩을 할 때는 되게 재밌게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설계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하나도 모르지만 더 재미있는 코딩, 프로그래밍 이쪽으로 가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도 뭐 도전을 그렇게 꺼리는 성격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래 하자 이러고서는 했는데 개고생을 했죠. 그래서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서 막상 시작을 했는데 진짜 뭐 하나도 모르겠고 심지어 뭐 처음 프로그래밍 시작하게 C++이나 C 이런 쪽이 절대로 좋은 언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로봇 쪽이다 보니까 이제 MCU 막 이런 보드에다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넣어야 되다 보니까 C나 C++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고 고생고생을 하면서 뭐 석사는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제 베이스나 좀 기초를 조금 갈고 닦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2년 하니까 이제 적어도 뭐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박사를 진학을 했는데 박사를 진학을 하고서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석사를 시작하면서 석사 2년차 때부터 이제 딥러닝 쪽 이미 딥러닝 쪽 연구를 제 주제로 잡고서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갈증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런 딥러닝을 이제 하는 연구실은 또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디스커션할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걸 항상 좀 느꼈고 좀 최신 트렌드를 좀 따라가기 좀 벅차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항상 최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지만 이게 사람의 이상 이제 그 완벽하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내가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같은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룹에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제 오며 가며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최신 동향들도 파악하고 어떻게 연구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좀 생기는 건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박사를 또 안 하면 또 군대가 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다른 전산과 교수님들이나 혹은 딥러닝 쪽 하시는 교수님들한테 공동 지도를 부탁을 드려야 되나? 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선택했던 거는 박사를 그만두게 되고요. 네이버로 병특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쪽으로 핫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투자도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해서 제가 기회가 닿으면 항상 가고 싶다고도 생각을 했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고 마침 이제 우연찮게 이제 기회가 닿아서 이제 병특으로 네이버를 가게 됐고요. 거기 가서는 오히려 막 연구 이런 쪽으로 석사 때 하던 것처럼 이렇게 뭐 논문 쓰고 이런 거를 막 액티브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네이버 앱 한 보시면 그 검색창 오른쪽에 그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 렌즈라고 그걸 눌러가지고 뭘 찍으면 그 물체랑 굉장히 유사한 물체를 검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뭐 비슷한 사진이 있는 블로그 글을 띄워주기도 하고 혹은 해당 뭐 물품을 뭐 파는 그런 쇼핑 사이트로 연결해주기도 하고 어쨌든 핵심은 이제 내가 찍은 사진이랑 비슷한 사진을 DB에서 찾아준다. 그게 핵심인데 그 서비스를 했었죠.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던 거고 저는 거기서 이제 패션 아이템 쪽 모델링을 맡아서 그렇게 한 4년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연구를 위한 어떤 환경에서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셋도 그렇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되게 노벨하고 뭔가 심플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되고 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서비스는 진짜 야생이거든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유저가 딱 썼을 때 더 잘 된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지 않냐 뭐 너네 서비스는 뭐 이 정보가 있고 우리는 그게 없는데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유저가 썼을 때 더 좋다고 느끼면 그게 장땡인 게 서비스예요. 그만큼 모델이 더 최신 모델이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서비스는 그냥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갈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게 서비스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조직에 있으면서 데이터셋도 진짜 스크래치부터 많이 모아봤고 그리고 실제 유저 쿼리들도 많이 받아가지고 프로세싱도 많이 해봤고 분산 처리 그리고 뭐 모델 학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이제 연구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메인 포커스로 하되 최대한 내가 맡은 일을 좀 논문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일로 잘 얼라인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내 보스나 혹은 팀의 이제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방향이랑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잘 얼라인을 시켜가지고 내가 비록 이제 시간을 서비스하는데 많이 썼지만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래핑을 하면은 의미 있는 그런 퍼블리케이션으로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서 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현업에서 한번 부딪히면서 일을 해보는 경험은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또 현업에서 하는 거는 또 그거에서 얻는 그런 귀중한 밸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는 항상 이제 궁금함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현업으로 좀 빠진 그런 케이스고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연구 쪽 트랙을 타서 이제 아예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가서 회사에서도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지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리서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룹 중에 하나인 카카오브레인으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죠. 카카오브레인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연구를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들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내가 했던 어떻게 보면은 리서치 엔지니어 혹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역할이랑 이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좀 어떻게 좀 다른지 회사에서 기대하는 내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카카오 브레인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스위스에 와 있어요. 스위스의 메타에서 다시 서비스 쪽 일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좀 오히려 막 논문 쓰고 페이퍼 내고 이런 거랑은 좀 많이 멀어지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다시 이런 쪽 일을 또 하게 돼서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엔지니어로서의 스킬을 늘리기에는 진짜 좋긴 하거든요. 재밌게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뭐 재밌는 것도 많아요. 뭐 페이스북이 일하는 방식이랑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이랑 다른 점도 굉장히 많고 자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흘러왔고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제가 뭐 생략을 한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대략적인 플로우는 이런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부터 막 이쪽으로 딥러닝을 해야겠다, 뭐 인공지능을 해야겠다, 뭐 이게 좀 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전산과 베이스였던 것도 아니고 되게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문과생인데 혹은 뭐 비전공자인데 뭐 이러이러한 거를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서 뭐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물론 스타트 라인이 다르긴 하죠. 4년 동안 그걸 공부한 사람이랑 아예 안 한 사람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랑은 스타트 라인이 당연히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미 뒤집을 수 없는 그런 격차로 벌어져 있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전공을 했지만은 그쪽에 그렇게 막 애정이나 관심이 별로 없어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일하면서 되게 이 사람 일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의외로 전산과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산과 출신이 아니었다 보니까 아니었는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란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그 자기가 하는 거나 이제 일하는 거에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고 동기부여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들보다 뭐 더 잘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좋아하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재미를 느끼면서 잘하고 싶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성취감을 많이 느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전공이 이거냐 저거냐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타트 라인 다를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좋아해서 계속 파고드는 사람이 결국에는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공도 이쪽이고 이제 하고 싶은 일도 이쪽이고 재미도 느끼고 있고 계속 파고들고 이런 사람이면 가장 베스트겠죠. 베스트인데 뭐 생각보다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고 뭐 사람이라는 게 이걸 하다가 또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기획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쨌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내 전공이 CS 쪽이 아닌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뭐 그냥 코딩하는 게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뭐 좀 계획을 해서 온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제가 시작을 했는데 내가 하는 분야에서 마침 좀 이렇게 붐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하는 직업이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기가 잘 맞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하는 편이긴 한데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 제가 5년이나 10년 뒤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도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커리어나 이런 게 뭐 여기서 완성이 돼서 앞으로 쭉 이런 식으로 내 백그라운드나 스페셜티가 정해져서 앞으로 쭉 간다라기보다는 내가 CS 쪽을 할 줄 모르고 처음에 대학 들어와가지고 기획과를 선택을 했던 것처럼 나중에 내가 10년이나 20년 뒤에 다른 일을 할 건데 지금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제가 비록 지금은 뭐 AI, 뭐 머신러닝 이런 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긴 하지만은 또 10년, 20년 뒤에는 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자라고 스스로 평소에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 시대가 변할 때 그 흐름에 잘 맞춰서 파도를 잘 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뭐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뭐 5년,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런 계획을 뭐 치밀하게 짜는 것까지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고 그것보다는 그냥 항상 어떤 기회나 혹은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왔을 때 그 변화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좀 항상 좀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본의 아니게 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간단하게나마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뭐 또 테크 이야기를 올릴지 혹은 뭐 제 근황을 올릴지 그냥 오늘처럼 뭐 주저리 쓸데없는 영상을 올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